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세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심 대형 병원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 방역 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네, 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한 전병률 차의과대학 의전원 교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하루에 확진자 수가 101명이고요. 누적 확진자가 9,887명입니다. 이게 101명 중에서 신규 확진자의 절반에 달하는 52명이 수도권에서 나왔네요. 수도권 감염 상황도 좀 예의주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두 자리 숫자 또 100명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네. 최근에는 특히 이제 해외 유입 인구들이 증가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또 이 해외 유학생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수도권에 있는 대형 병원에서 또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수도권의 이 환자 구성비가 늘어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수도권이 인구 과밀 집단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방역 당국이 대구 경북에서 집단 발병 생겼던 것처럼 역시 또 이 수도권에서의 집단 발병 염려에 두면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해외 영유인 말씀하셔서 오늘부터 이제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들은 전부 2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됩니다. 네. 네, 뭐 자가격리를 안 지키는 사례도 앞서서 있었고 정부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은데 특히 네. 어떤 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네, 일단 총리께서 이 자가격리 원칙에 대한 발표를 하시면서 14일 동안에 이 자가격리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무관용 처벌을 하시겠다. 예. 상당히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이 자가격리에 대해서 나 하나쯤이야 하면서 이제 중간에 여행을 간다든지 사람을 만나러 다니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이런 무관용 원칙이 적용이 되게 되면은 상당히 처벌이 셉니다.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이런 조치에 취하기 때문에 이 자가격리 대상자분들은 이러한 처벌 규정을 염두에 두고 물론 처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본인의 건강 그리고 또 자기 가족의 건강 그리고 또 지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이 14일 동안에 엄격한 자가격리 수칙을 지켜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검찰에서도 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구속 수사가 가능하다라는 또 법적인 해석까지 내놨으니까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방역 당국에서 이렇게 긴장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로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강한 의지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이탈리아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이탈리아에서 교민들이 꽤 많이 들어왔습니다. 300여 명 가까이 들어왔는데 이곳이 특히 롬바르디아 그 지역에 속해 있는 밀라노 지역에서 교민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이곳이 이탈리아에서도 가장 확진자가 많고 굉장히 사태가 심각하게 확산됐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 이탈리아 교민들에 대한 검사 검역 과정도 상당히 예의주시하면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가 이제 중국 우한 지역에서 대규모 환자 발생했을 경우에 이제 우리 이 두 차례 전 세계를 동원해서 우한 교민들을 국내에 시설 격리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경우도 만약에 이 1차 전 세계로 들어온 분들이 확진 환자가 한 명이라도 나올 경우에는 전원 시설 격리를 하겠다라는 그런 정부의 방침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일반 국민들께서 혹시라도 이들 입국하면서 우리 지역사회 환자가 늘어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하시겠습니다만은 다행히 이제 이 환자가 한 명도 안 나오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냥 자가격리 조치를 한다든지 또는 자가격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제 시설격리를 하면서 이제 이들에 대해서 14일 동안 격리를 하게 되는데요. 한 명이라도 나오게 되면은 이제 전원 시설격리.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들이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관리가 더 철저하게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의정부 성모병원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나오면서 결국에는 병원 전체를 지금 폐쇄하게 된 상황입니다. 근데 2,5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 경우는 환자를 중심으로 해서 발생한 경우와 또 장례식장을 또 이용했던 또 이 부분들의 발생 이런 부분들이 같이 교차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제 감염원을 찾는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정부 성모병원에서는
그 이 환자가 발생했던 지역뿐 아니라 전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일단은 확진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병원의 기능을 외래 환자는 전면 중단, 예. 그리고 입원 환자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그 진료를 하되 그 추가적인 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엄격한 지금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이 직원들에 대한 검사 결과에 따라서 더 많은 환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방역 당국이 이 의정부 성모병원의 이런 집단 감염 양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긴장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저희가 방송을 마치고 이렇게 저녁 무렵에 아산병원에서 9살 어린이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접해서 참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네. 나서 나서 지금 보니까 그 환자랑 접촉한 43명에 대한 또 격리가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아산병원이라 하면 뭐 빅5로 꼽히는 되게 네. 큰 대형 병원인데 이 병원에서도 이제 뭐 전수조사를 하고 이제 네, 병원 네. 자체에 대한 집단 감염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병원 내 감염이 그만큼 이렇게 환자들이 면역 체계가 약하거나 몸에 네. 이상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확진 환자가 병원 안에 있는데 만약에 그거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의료진들을 통해서 또는 보호자를 통해서 또는 간병인을 통해서 다른 병원 내에 있는 그 이 환자나 또 다른 의료진에게 확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병원 감염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곳보다도 상당히 그 이 관심을 갖고 네. 중점적으로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예. 이번 그 9세 이 아동 환자의 경우에는 다행히 이 환자가 응급실을 통해서 내원했을 때 초기에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 이 환자가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왔다는 거를 알고 나서 다시 검사를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양성으로 이제 확진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환자와의 접촉자를 다 확인을 해서 일단 500여 명에 대한 검사를 했고 다행히 음성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환자와 접촉을 했던 의료진들 42명은 일단 2주간 진료를 다 중단을 시켰고요. 네. 그리고 이 환자가 처음에 내원했던 소아응급병동, 소아응급실이죠. 예. 그다음에 또 그 엑스레이 촬영을 했던 그 이 영상의학 검사실 네. 일단은 잠정적으로 지금 폐쇄를 시켰죠. 네. 아직까지 그 이 9세 환화로 인해서 이 아산병원에서 추가 확진 환자가 안 나온 것은 이 아산병원이 초기에 아주 엄격하게 환자 관리를 했다. 그리고 또 이 감염에 대한 이 사전 준비 태세가 어떻게 보면 좀 완벽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또 좋은 선례를 남겼다 이렇게 볼 네, 수가 현재로서는 있겠군요. 그런 것 예. 같습니다. 그 네. 저희가 병원 내 감염이 위험하다, 조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계속해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서울 아산병원 같이 초기에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을 매뉴얼화 시키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일단 그 이 아산병원뿐만 아니라 대형 의료기관들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이제 제작 배포한 의료기관용 그 대응 지침이 있습니다. 예. 이미 있군요. 그럼요. 예. 거기에 의해서 이제 모든 환자, 의료진 또 직원들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의료기관이나 다른 시설에서 발생했던 환자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15년도에 메르스 때 경험했던 것은 네. 정보를 공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의료기관에서 다른 환자와 의료진들에게 이런 질병이 확산됐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2015년도 메르스 경험 이후에 관련 법령이 다 개정이 돼서 이때는 정보가 다 공유가 돼서 이 아산병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에 그런 정보를 알았기 때문에 이 환자가 다른 환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확산되는 걸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무엇보다도 정보 공유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당초 신규 확진자 수가 뭐 한 수백 명에 달할 때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 이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네. 각 회사별로 기업별로 재택근무를 많이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 집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이 많았고 뭐 저희 같이 방송하는 상황에서는 뭐 불가피하기 때문에 예.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가능한 부분들에서는 많은 뭐 권장을 하고 이래서 실제로 이루어졌는데 이게 또 장기화되고 또 네. 신규 확진자 수도 조금 줄어들고 예전만큼은 아니다 보니까 다시 이제
직장으로 나와서 재택근무가 아닌 네. 근무를 해라라고 하는 경우들도 꽤 많다고 합니다. 이런 벌써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게 이제 전환을 해도 가능할지 오히려 이게 또 다른 또 확산을 또 불러오는 상황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거든요. 네, 사실 저는 지금 우리의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활동이 당분간은 좀 지속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기업들이 그 종전의 재택근무 체제에서 다시 이제 그 실제 이제 그 이 기업으로 출근하는 그런 그 체제로 바뀌는 것은 아마도 정부가 이제 생활 방역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좀 긴장된 것들을 좀 느슨하게 한 그런 결과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지금 이렇게 그 이제 취약 시설이나 또는 해외 유입 인구를 통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 약간의 좀 느슨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은 다시 이 질병의 발생 양상이 늘어나는 그런 것들이 우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우리 국민들에게 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필요성을 좀 강조를 하고 예. 그리고 이미 뭐 다른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이런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강화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물론 그들의 환자 발생 양상은 우리와 조금은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더 확실하게 진정국민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상황을 좀 더 우리가 끌고 나가야 되겠다. 인내심을 가져야 되겠다. 네. 그렇게 좀 정부가 적극적으로 국민들을 설득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이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네. 워낙 오래 겪다 보니까 피로감을 호소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또 정부 지침을 보면은 뭐 2m 거리두기라든지 네. 퇴근 후에 약속을 잡지 말아라 이런 건 실질적으로 실천하기가 또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뭔가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사실 그게 이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느냐. 네. 그리고 또 하더라도 2m 거리를 유지하느냐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그 원칙을 지키겠다고 마음을 먹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친구들을 만나더라도 식사를 할 때 얼굴을 마주보고 식사를 하지 말고 일렬로 식사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대화를 하면서 그런 이 비말이 전파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줄어들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아니지만 어떤 형태든지 간에 이런 이 일정 거리를 좀 두는 모습 그런 것들을 두는 것이 이 질병을 확산을 막는 그런 데 기여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코로나19 종식까지는 아직 뭐 갈 길이 멀다는 게 뭐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관측인데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보다는 어떻게 보면 더 해외 각국에서 이런 대응 지침을 한국이 참 잘하고 있다라는 네. 것들이 뭐 외신 보도를 통해서도 나오고 있고요. 또 이 대응 지침이 영어로 번역되고 전 세계에 또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로서는 특히 뭐 우리 의료진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자부심을 갖기에 뭐 충분한 소식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우리의 이런 대응 지침 다른 나라에서 적용되고 이게 어느 정도의 의미가 있고 또 현 주소는 어떤지 좀 네.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침은 처음 만들어질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질병관리본부에 있을 때도 매년 어떤 좀 감염병이 발생하게 되면은 지침을 이제 미국 CDC라든지 세계보건기구의 것들을 우리가 다 이제 전문가들하고 검토해서 우리 현실에 맞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만들어진 것들이 이 질병이 발생되고 상황이 변할 때마다 계속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지침을 개정을 해요. 예. 그런데 이번에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검사라든지 또는 거리두기라든지 또는 이 환자들에 대한 분류 체계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환자가 관리되는 것들을 전 세계가 다 직접 봤단 말이죠. 그러면 그 경험을 공유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우리가 책자에다 담아냈기 때문에 그 책자를 소위 말해서 그들의 언어에 맞게 영어면 영어, 뭐 아니면 다른 영어, 다른 언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예. 그것들을 공유를 해서 그분들이 그것들을 자기 어떤 나라에 맞게끔 적용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더 나은 방역 활동을 하겠다라는 우리 어떤 이 세계적인 그런 그 인식이랄까요? 네. 그런 면에서는 우리 질병관리본부와 또 의료진들 또 국민들이 했던 모든 것들이 지침서에 담아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자랑할 수 있는 또 자랑할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도 비슷한 질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서울대 보건대학원의 유명순 교수 연구팀이 조사한 결과를 봐도 1,000명이라는 응답자의 80% 정도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정부 대응이 잘한다. 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거든요. 이게 질병관리본부에서 잘하는 것도 있을 테니까 전 네. 질병관리본부장으로서 좀 어떻게 느끼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 그 전문가들이 조사하는 그런 여론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것들이 바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이거든요. 네. 느낌이거든요. 그게 나빠지면 나빠지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도. 근데 일단 좋아지는 거예요. 그 좋아지는 것 중에 하나는 질병관리본부가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 예. 그리고 그런 컨트롤 타워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의료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또 환자들이 치료가 되는 과정들을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다행히 사망자가 많지 않다. 네. 그리고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1% 정도의 수준을 2달 이상 유지하고 있다. 예.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태리 10%가 넘어요. 그리고 또 미국, 스페인 계속해서 사망자가 늘어납니다. 예. 우리가 알아왔던 의료 선진국 그리고 공공의료 시스템이 잘 돼 있다고 하는 그런 유럽의 그런 국가들의 모습이 우리나라와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국민들이 우리 의료진들이 정말 열심히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평가가 좋아진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는 어디를 나가도 거리 곳곳에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네. 그 마스크 개인 방역에 있어서의 개인 위생 수칙에 있어서의 마스크 착용은 거의 일상화가 돼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네.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마스크 안 쓰는 경우들이 워낙 많았고 마스크를 썼을 때 그게 오히려 또 사람들에게 또 따가운 시선을 받기도 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미국에서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전 국민에게 마스크 착용하는 것을 검토한다 네. 하겠다라는 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러는 사이에 미국의 확진자 수가 지금 18만 명이 넘었다고 하네요. 네. 뭐 18만 명이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딱 다가오지 않을 정도의 수치인 것 같은데 네. 미국의 이런 감염 의료 최고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 네.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 이 바이러스를 잡지 못하는 이유 가장 큰 일단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초기의 대응이 완벽하지 못했다. 초기 예. 대응을 거의 방치하다시피 한 거죠. 그래서 초기에 이제 환자가 늘어날 때 10,000명까지 되는 시점이 한 달이 걸렸어요. 근데 예. 10,000명에서 2만 명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하루에 10,000명씩 늘어나는 거예요. 예. 그게 지금 벌써 18만 명이 넘은 거거든요. 그런 초기 대응이 적절치 못했다라는 점 하나 하고 그다음에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내가 감염이 된 건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바이러스를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감염자들이 늘어나고 늘어난 만큼 속도가 빨라지고 그런 상황에서 또 하나의 문제는 의료 보장 체계에 있어서의 그 사각지대가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전 국민 의료 보장 체계가 되면서 의료기관들의 어떤 검사라든지 환자에 대한 진료가 24시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서 네. 미국이라는 나라는 건강보장 체계에서 소외가 되고 있는 인구가 5천만 명, 6천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 인구가 이미 취약계층, 또 홈리스가 많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감염이 되고 그로 인해서 지역사회 전체가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에서 지금의 미국의 문제는 단기간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안정적인 국면으로 들어가기에는 아직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는 거죠.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병률 차의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